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밖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보금자리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친 하루가 집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걸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심이 되어야 하는 보금자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1976년 오하이오주 서클빌에 살고 있는 버스 운전사인 메리 길리스피가 편지를 받으며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건 역시 알고 있고요. 편지에는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보냈다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지만 반송받을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고 8일 정도가 지나서 메리는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당시 남편에게 편지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었는데 편지에는 메리의 외도를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학교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내용이다 보니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메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남편 앞으로도 편지가 온 것입니다. 남편이 받은 편지 역시 아내의 바람에 대해 알리는 내용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길리스피 부부는 남편의 동생 부부에게 이 편지에 대해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아내 메리는 의심이 가는 인물에게 이런 행동은 그만둬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인물이 맞았던지 몇 주간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겠지 하는 마음에 부부도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1977년 8월 19일 아내는 여행을 갔고 집에는 남편 론과 아이들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 론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이 모든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맞을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전화를 끄는 론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곤 도구를 챙겨 잡고 편지를 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아이들에게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론은 몰고 나갔던 트럭이 나무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고 그 안에서 사망한 그가 발견됩니다. 확인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16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던 자녀들에 따르면 론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의구심들이 남아있었음에도 그의 죽음이 사고로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났으니 이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익명이었고 반송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메리 길리스피와 학교장 고든 메시가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레드클리프 보안관이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협조했다. 고든 메시가 이혼을 한 뒤 메리와의 관계가 시작됐지만 남편 론이 사망하자 두 사람은 당당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라는 주장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주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메리 역시 다시 편지를 받기 시작했고 이번엔 더더욱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쿨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2월 7일 3시 30분 이날 역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늘 운전하던 경로대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타리 기둥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울타리 기둥에 부착된 편지에는 메리의 자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차를 세우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작은 상자가 붙어 있었는데
부비 트랩이 설치된 상자였습니다. 부비 트랩이 작동되진 않았지만 아주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작은 상자를 그대로 넘겼고 그것을 조사하던 경찰은 상자 안에 있는 작은 도구에 일련 번호를 추적하려 확인을 하는데 일련 번호는 누군가 지워버리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남긴 신원미상의 사람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기 위해 일련 번호를 지우려고 했겠지만 실험실에서 그 숫자들을 알아냈습니다. 그 도구는 론의 여동생 카렌의 전 남편인 폴 프레셔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은 카렌과 이혼을 하고 집과 양육권을 얻어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카렌은 메리의 소유지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제 도구는 창고에 있다고요. 라며 찾아온 경찰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폴이 안내한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더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폴에 따르면 몇 년 동안 확인하지 않아 도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필적 검사를 위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두 필적이 일치하다고 판단, 그것과 작은 상자에서 발견된 도구를 증거로 내세워 폴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부비 트랩이 발견됐던 그날 폴은 직장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상자가 놓인 것으로 추정됐던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 그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또 메리가 그 메모를 발견하기 전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먼저 목격한 사람도 있었으며 3시 30분 이전에 편지를 본 다른 목격자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메리가 그 메모와 상자를 발견하기 20분 전 또 다른 스쿨버스 운전자가 폴과는 전혀 다른 인상차기의 한 남성과 노란색 엘카미노 차량이 주차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인상차기는 카렌이 현재 사귀고 있던 남성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또 때마침 그는 노란 엘카미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사이즈 또한 폴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릴 만한 증거가 있었는데 편지와 도구와 부비 트랩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트랩을 만들 때 사용됐던 재료들이 집에 남아있을 법도 했지만 수색했을 당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에도 폴의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메리 길리스피의 증언에 따르면 캐런이 폴과 이혼한 직후에 자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폴이 어쩌면 편지를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폴은 만약 아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혼할 때 법정에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경찰들은 폴이 그 편지의 주인공이라고 언론에 알리며 그가 40통에서 50통의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폴은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라며 경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며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경찰이 그 모든 상황을 녹화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수의 혐의로 체포되어 7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편지의 범인은 폴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가 잡혀있음에도 오하이오 중부 전역의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편지가 발송됐습니다. 콜럼버스 소인이 찍혀 있었지만 그를 체포했던 보안관은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말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가 편지를 쓸 수 없도록 감독했습니다. 그들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폴을 감독하며 지켜보는 중에도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기에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교도소장 역시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지만 폴은 풀려나지 않았으며 1990년 12월 가석방도 거부가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비웃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994년 5월 그는 드디어 가석방이 됩니다. 풀려난 폴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 FBI에 론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2년 그는 사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카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카렌이 분노해 편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폴의 창고에 그 도구가 있다는 건 역시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폴이 감옥에 들어가며 자연스레 양육권은 그녀에게로 넘어갔으니 더더욱 의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왜 그 이후에도 편지를 보냈을까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폴은 이런 일을 벌이고 얻는 것도 없으며 이런 행동을 굳이 버릴 이유가 없으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사건을 조사하며 혹시 메리를 좋아했던 사람이 그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일으킨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메리를 좋아했던 그녀의 동료 운전기사인 데이비드 롱벨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99년 수배자가 되며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용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가 범인일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밝혀지는 것 없이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익명의 그는 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을까요? 또 폴이 범인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애매했음에도 경찰은 왜 그라고 믿고 밀고 나간 것일까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경찰들이 봤을 땐 폴에게서 무언가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을 조사하며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떠올랐던 사건입니다. 오하이오주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익명의 편지.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